공모주 청약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야구가 아닐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방법에 배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 실제 배정 결과가 발표된 해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정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성 TPC는 종합 경쟁률 2053.27대 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약 2배인 4106대 1입니다. 균등 배정은 63%의 확률로 추첨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등급 최대 청약 한도의 실제 비례 배정 결과는 1주, 2주, 4주, 6주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성 TPC의 이번 비례 배정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성 TPC의 청약을 진행한 한국투자증권의 이전 청약인 자이언트 스텝의 비례 배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 소수점 0.406까지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0.427도 한 주를 더 받았고 0.417도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4보다 낮은 0.3 단위에서는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단주 배정 방식이 소수점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배정되었던 방식입니다. 이번 해성 TPC의 비례 배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에서 200주까지 비례 배정을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0주 이상 단위부터 조금씩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2500주부터 배정되었고 2000주는 478주가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322건의 청약이 478주의 주식을 추첨으로 나눠 갖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6000주를 신청한 293건의 청약에도 45건의 추가 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수점 추가 배정이 두 군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1,000주면 약 2.679로 매우 높은 소수점 단위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배정을 받지 못하고 2주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해성 TPC의 비례 배정 결과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주를 신청한 비례 배정률은 0.487입니다. 해당 단위에 478주가 배정되어서 35.89%의 확률로 비례 배정 주식을 받았습니다. 6000주를 경쟁률로 나누면 1.461이 됩니다. 해당 단위에 45주가 배정되어 293명의 청약자가 15.36%의 확률로 한 주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11,000주를 신청한 비례 배정률은 2.679입니다. 추가 주식을 배정받은 6000주에 0.461, 2000주에 0.487, 그리고 모두 한 주를 배정받은 2500주에 0.609, 6500주에 1.538보다 단위가 높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못한 게 아니라면 0.679의 단위는 안정적으로 한 주를 추가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주만 배정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15,000주, 19,000주에도 있었습니다. 0.654인데 추가 배정 한 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0.628인데 추가 배정 한 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해성 TPC의 비례 배정 결과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비례 배정을 했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해성 TPC의 비례 배정을 직접 이전 청약들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신청 단위를 경쟁률로 나눕니다. 일단 이렇게 배정 경쟁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정되어야 하는 소수점 이상 부분을 구합니다. 4500주부터 8000주까지는 전부 한 주입니다. 8500주부터 12000주까지 두 주입니다. 이렇게 구한 배정 단위를 신청 건수로 곱합니다. 그러면 각 단위별로 무조건 배정이 되어야 하는 주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74,737주입니다. 해성 TPC의 비례 배정 주식수는 12만 5천주이기에 5만 263주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는 주식을 546입을 통해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0.6 이상인 배정 경쟁률에는 한 주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2500주는 0.609, 3000주는 0.731, 3500주는 0.853, 4000주는 0.974입니다. 해당 신청 건수는 모두 한 주씩 받는다고 가정하고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6이 넘는 경쟁률에 한 주씩을 배정하면 모두 5689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426주가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모자란 주식 426주는 가장 경쟁률이 낮은 부분부터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0주는 5.602로 가장 낮습니다.
23,000주를 시청하신 24분은 추가 배정 한 주에서 1순위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쟁률이 낮은 청약주 수는 0.609로 2,500주입니다. 여기에서 402주가 빠져야 합니다. 총 청약자 수가 883명이기에 추첨은 2,500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888명의 청약자가 481주를 놓고 추첨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주식을 문제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00주를 신청하셔서 35.89%의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으신 분들은 원래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2,500주를 신청하셔서 모두 한 주를 받으셨던 청약자분들은 45.53%의 확률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6,000주를 신청하여 15.36%의 확률로 추가 배정 한 주를 받으셨던 청약자분들은 추가 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6,000주를 신청하신 청약자분들은 한 주만 배정되어야 합니다. 6,500주를 신청하여 두 주를 받은 청약자분들은 한 주만 배정되는 게 맞습니다. 11,000주를 신청하여 두 주를 받은 청약자분들은 추가 배정 한 주가 포함된 세 주를 배정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15,000주를 신청한 청약자분들은 세 주가 아닌 네 주를 받아야 합니다. 19,000주를 신청하신 청약자분들은 4주가 아닌 5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정 결과가 조정되어야 지금까지 배정되었던 방식과 맞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배정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솔루엠의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배정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삭 엔지니어링의 배정 결과를 보면 경쟁률의 배수 이상은 안정적으로 배정이 되고 두 번째로 546입을 통한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남은 단주는 우수 고객, 신한 멤버십 에이스 등급 이상에게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만약 단주가 많이 남는 상황이면 매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난 솔루엠의 결과를 보면 10주를 신청하였는데도 비례배정으로 주식을 받은 분들이 1,645명이나 있습니다. 20주를 신청하신 분들에도 30주, 40주, 50주를 신청하신 분들에도 추가 배정이 한 주씩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신한 우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신한 금융투자가 진행하는 청약은 546입을 한 후 주식이 남는다면 10주만 신청하셔도 비례배정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신한 우대 고객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의 등급 기준을 보면 3개월 평균 자산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에이스 등급이 됩니다. 우선 배정의 혜택은 에이스 등급 이상부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수금이나 주식, CMA로 6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우대 고객이 아니더라도 신한금융그룹의 종합 멤버십인 신한플러스 멤버십의 에이스 이상이 되면 우대 등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의 실적이 합쳐져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성 TPC의 청약을 진행한 한국투자증권의 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배정 규칙이 바뀐 게 아니라면 다시 배정되어야 합니다. 더 받으신 분들에겐 죄송스럽지만 일관된 규칙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야구가 아닐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방법에 배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46입 후에 신한 우대 등급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하지만 우대 고객이 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채우기에는 신한금융투자의 청약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2건, 2019년에는 4건입니다. 이 청약 중에서도 단독 청약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한금융투자가 공모주 청약을 많이 늘려나간다면 그때 우대 고객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